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프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IA에서 I-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잔입은 IA는 말 그대로 거울상, 거울 이미지죠. I-A는 거울상 이미지가 내재화돼서 자아화되는 것입니다. 자아화. 이게 이제 이상적 자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잔여분이 남는 것이죠. IA가 I-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짐, 잔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 A죠. 제가 칠판에 올려놓은 이 두 이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병과 그 목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테두리라는 점, 중요한 것은 테두리입니다. 꽃병 안도 아니고 테두리. 이걸 강조하기 위해 꽃병 구멍을 내려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테두리와 관련하여 가져올 수 있는 변형입니다. IA와 I-A 사이의 차이. 예, 이 차이라는 게 바로 잔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IA가 테두리를 따라가다가 I-A로 가면서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대상입니다. 거울의 이미지가 그것이 나타내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는 단지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의 투영이다. 자아는 단지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의 투영이다.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이 표면이라는 게 거울상이에요. 이게 거울상이죠.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의 투영이다. 투영이다. 이게 이상적 자아입니다. 그 표면의 투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상적 자아예요. 라고 한 분석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 분석가가 말한 건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의 투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락강이용으로 말하면 이게 거울상입니다. 이게 거울상이죠. 이상적 자아고 분석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순수한 표면이라는 위상학적 관점에서 제기해야 됩니다. 입체가 아니라 표면이라는 관점에서. 거울상 이미지는 정확히 오른손 장갑이 왼손 장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테두리를 뒤집어 한 개의 표면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 표면이 같은 거, 이걸 메비우스라고 그러죠. 테두리, 림, 이걸 뒤집어서 한 개의 표면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빗고 오면은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가 되는 것이죠. 제가 메비우스 띠에서 찾아보라고 가르친 것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이 띠를 펼친 뒤 중간에 반바퀴 비틀어서 다시 자신에게 연결하면 아주 손쉽게 메비우스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는 단 하나의 면만을 가진 표면이며 이러한 단일면 표면은 안팎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뒤집는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동일합니다. 메비우스 띠의 특징이죠. 이것이 제가 거울상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IA는 메비우스 띠를 따라가다 보면 I-A가 됩니다. 거울상 이미지라는 이 IA는 메비우스 띠를 따라가다 보면 I-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 자아죠. 그런데 이러한 메비우스의 건너가기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IA에서 I-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 잉여 이 잔여물 잉여 이게 이제 지재계용어로 말하면 이게 잉여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A입니다. 절단이 이루어졌을 때, 즉 탯줄의 절단이든 할례 절단이든 우리가 앞으로 지목하게 될 몇 가지 다른 절단이든 이 절단 이후에는 거울상이 없는 메비우스 띠에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이 남습니다. 그게 잔여다. 대상 A다. 절단이 중요하죠.
절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단이 중요합니다. 이 절단의 경험. 인생에서는 이 절단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 넘어갈 수 있고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통로가.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꽃병으로 돌아가 봅시다. 1단계 꽃병은 그 거울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 자이며 공통된 사물의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차모자 안에 작은 A를 분리하면 이 분리가 중요해요. 그것은 IA에 붙어 남아있게 되며 메비우스 띠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표면 위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교차모자 안에서 작은 A를 분리하게 되면 이 분리하는 과정이 뭡니까?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대타자를 참조하면서 이 거울상으로부터 A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A는 IA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제 주체에게 지각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IA에 원초적으로 붙어 있을 때에는 지각되질 않아요. 왜? IA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서 I가 분리되면, 다시 말해서 대타자의 참조에 의해서 A가 분리되면 이제 I-A, 이상적 자 상태에서는 A가 지각되지만 여전히 IA에 붙어서 존재하게 된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때부터 전체 꽃병은 메비우스띠가 되며 그 이유는 바깥을 걷던 개미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영상은 점차 으스스하고 침투적인 이중자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는 모파상의 삶의 말기에서 조금씩 일어난 일인데 그는 점점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방 안에서 무언가를 힐끗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에게 등을 돌린 유령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임을 직감하고 유령이 돌아섰을 때 그것이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요 예는 그 IA에서 I-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IA에서 I-A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즉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분리가 결여될 때 그때는 이 뭐가 생기죠? 이 이중화가 생기는 것이요. 이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IA에서 I-A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때, 즉 분리가 결여될 때, 대상이와의 분리가 결여될 때, 이때는 IA와 주체가 이코어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야 밖으로 나가보면 잠시 눈을 감고 변형된 그릇의 가장자리를 느껴보세요. 테두리가 하나뿐이므로 구멍도 하나뿐이라고 말하겠지만 이전의 그림에서 보듯이 변환된 테두리의 그림이 두 개처럼 보입니다. 조금 읽은 분들은 이게 변환된 테두리의 그림이 두 개처럼 보인다. 이게 뭡니까? 이중화, 이인증이죠. 조금 읽은 분들은 하나와 둘 사이에 이 모호함이 유능한 발현일 뿐 아니라 성적 구성원의 유현적 발현 분야에서 남근의 출현에 관한 일반적인 모호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남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발현의 일반적인 패턴은 두 개의 남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IA에 집착된 사람은 이 상상적 남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적 남근과 자신이 이코르가 되는 것이죠. 상상적 남근, 이건 횡단의 대상이죠. 다른 하나는 상징적 남근, 이거는 자신의 결여를 지각할 때, 대타자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결여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남근, 대상 A, 이게 이제 상징적 남근, 상징적 대상 A.
이중 상상적 남근을 횡단하면서 상징적 남근의 추구에서 이 상징적 남근을 추구하는 이 상태가 바로 욕망의 변증법이에요. 욕망의 변증법. 이게 이제 욕망의 변증법. 이 상태에서 아태를 넘어갈 때, 즉 상징계의 테두리를 넘어갈 때,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작동하는 그 영역의 한계, 아태를 넘어갈 때 실제적 난근을 지향해 나간다. 이게 이제 정신 분석의 윤리죠. 오늘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IA, 거울상 이미지에서 이상적 자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대타자의 참조가 있기 때문에 결여가 생긴다. 그 결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잔여분, 대상 A다. 이거죠. 만약에 IA에서 I-A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즉, 절단의 결여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인증이 생긴다. 이인화, 다중화가 생긴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건 절단의 경험이에요. 절단의 경험. 절단의 경험을 경험해야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